자, 24단원 시작할 건데요. 24단원은 그 백엔드를 가동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AJAX 처리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CRUD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CRUD라고 하는 게 아무 프로그램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프로그램이나 이제 떠올리면은 반드시 탑재해야 되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생성, 저장, 그 다음에 읽기. 읽기는 검색이나 검색 등을 포함합니다. 상세, 목록도 읽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갱신, 수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삭제. 어떤 소프트웨어건 이 4가지 범주에서 기능이 벗어나질 않아요. 이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앞에 한 글자씩 따서 부르는 게 CRUD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갖춰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이게 뭐 1990년대 무슨 논문에서 처음 나왔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JAX라고 하는 기술로 우리가 오픈 API를 연동을 했었죠. 이 오픈 API는 CRUD 기능 중에서 리드에 해당하는 기능만 열어놓은 거예요. 백엔드 주소가 한 개가 있다고 쳐요. http://127.0.0.1에 3001 디팔트먼트 라고 주소가 있을 때 이 하나의 주소에 CRUD를 어떤 거를 요청하는가에 따라서 이 백엔드의 모든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read라고 했던 것은 이제 요 URL에 get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뜻해요. 이 get이라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냥 URL로 직접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링크를 클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get 방식의 접속의 뜻이에요. 이건 접속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소 직접 입력, 아니면은 링크 클릭. 이런 것들이 get 방식이고요. get 방식에서 백엔드한테 변수를 보낼 수 있는 방식이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혹은 패스 파라미터도 get 방식의 변수 전달 방법을 쓰여요. 패스 파라미터는 사실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으로 변수 보내는 거를 get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get 방식으로 전달하는 파라미터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밖에 이 하나의 백엔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이 포스트, 풋, 딜리트 기본적으로 총 4가지가 있어요. get 방식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포스트, 풋, 딜리트는 아까 우리가 사용했었던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테스트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얘가 학과 관리죠. 학과를 위한 데이터인데 여기에다가 get 방식으로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 학과 조회, 포스트 방식으로 접속했다라고 하면은 학과 추가, 풋 방식은 학과 수정,
딜리트 방식은 학과 삭제예요. 여기서 학과라는 내용을 주소 로고로만 바꾸면은 밑에 있는 텍스트가 똑같이 설명이 돼요. CRUD에 입각해서 어떤 주제 하나를 놓고 입력 수정 삭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백엔드 시스템을 RESTful API라고 합니다. 뭐 자바, 노드.js, PHP, 파이썬 등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요. 입력 수정 삭제 조회라고 하는 요 실질적인 처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AJAX를 통해서 백엔드랑 통신한다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진 내용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백엔드한테 대신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걸 뜻하고요. 이걸 위해서 구축된 시스템이 RESTful이에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고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가 뭔가 조회, 입력, 여기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요거를 하려고 하고 싶은데 실질적인 컨텐츠는 여기 들어있다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저장된 곳이니까. 하지만 프론트엔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죽었다 깨도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백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데이터 좀 대신 해주세요라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부탁하는 거야. 재밌는 거 하나는 실제로 이 관계가 그 회사 업무하면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약간 백엔드 개발자가 그 프론트 개발자들한테 약간 큰 소리 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자, 갯방식 접근. 아까 말했다시피 쿼리 스트링, URL 뒤에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변수명 이퀄값, 변수명 이퀄값 이런 식으로 요청 변수를 나열하는 거. 근데 변수가 URL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전송 가능한 데이터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URL의 총 길이는 1024바이트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포함 가능한 변수도 그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번 했었죠. 그리고 변수가 URL에 포함되니까 웹브라우저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패스 방식은 쿼리 스트링 방식에서 변수명을 미리 정해진 순서로 약속을 해놓고 값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폴더 연결처럼 보이기 때문에 쿼리 스트링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유리하지만 쿼리 스트링의 모든 한계는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자리가 어떤 변수를 뜻한다는 거 알고 만약에 안다면 이것도 얼마든지 웹브라우저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포스트 딜리트 요청 변수를 URL이 아닌 HTTP 헤더에 포함하는 방식. 헤더를 건드려야 되면 브라우저로 직접 못한다 그랬죠. 이거는 백엔드 설정에 따라서 전송 가능한 용량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20메가 내외예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도 가능해요. 개발자 도구를 쓰면은 이 방식들로 전달되는 변수도 모두 중간에 가로채서 열람할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한 조작이 불가능하다. 자, 정리하면 하나의 URL이 의미하는 거는 주제고요. 이 URL의 접속 방식, 접속 방식이 post, get, put, delete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백엔드가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자, 이때 여기에 내가 그 get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번호를 URL 자체를 주면 이거는 전체 목록 조회예요. 근데 상세 조회 같은 경우는 내가 열람하고 싶은 대상 하나를 꼭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은
뒤에 id 값을 패스 파라미터로 붙여서 보내요. 이렇게요. 그 밖에 검색에 대한 경우는 물음표하고 쿼리 스트링. 이거는 이제 검색 조건을 전달할 때는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고요. 포스트는 저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특정 항목을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저장인 거잖아요. 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저장이란 건.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그냥 주소가 들어가요. 근데 풋 방식이라고 하는 건 수정이죠. 수정은 뭘 수정할지에 대한 수정 대상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상세 조회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수정 같은 경우도 URL은 내가 뭘 수정할지를 패스 파라미터로 줍니다.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상을 삭제할지를 알려줘야 돼요, 백엔드한테.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처리가 아니라 특정 항목 하나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대상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 값을 패스 파라미터로 넘겨요. 이 경우 말고는 패스 파라미터 쓰는 데가 없다고 보셔도 무관해요. 자, 그럼 이제 썬더 클라이언트를 가동을 하고요. 새로 리퀘스트 하나 만들게요. 이게 로컬호스트 키워드가 지금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 되네. 자, 로컬호스트 콜론 3001 디파트먼트라고 하면은 전체 목록이 다 조회가 되죠. 여기서 내가 특정 항목 하나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패스 파라미터로 그 항목의 id 값을 전달하면 걔만 나왔었죠. 자, 요거랑 별도로 전체 주소를 주고요. 왼쪽에 드롭다운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포스트 풋 딜리트가 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포스트를 선택하면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 포스트라고 하면 저장할 내용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바디 안에 이게 지금 폼인지 폼 인코드인지가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자, 일단 dname은 한글이 안 먹어. 스프링. 록은 퍼스트. 이렇게만 입력을 해볼게요. 항목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는 저장할 때는 안 보내요. 자, 이렇게 보내면은 dname string, 록은 first, 그리고 id는 백엔드가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성을 합니다. 고유한 일련 번호는 시스템에 의해 부여되는 거지 우리가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장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get 방식으로 해서 다시 전체 조회 해볼까요? 여기에 저장된 게 보이죠? 실제로 여기서 그 data.json 열면은 실제로 거기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스프링 to end 라고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다시 저장하면 이번엔 204번 데이터가 생겼대요. 3 서드라고 하면은 205번 데이터가 생긴 거래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 파일에 204번과 205번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에 접근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203, 204, 205번이 생겼죠.
그리고 이거는 어제 우리가 테스트했었던 DEPT 리스트 예제만 봐도 뭐야 이게 왜 어제 내가 이거 수정했구나. 왜 네트워크 에러 HTTP 실제로 이제 어제 만들었었던 예제를 확인해봐도 데이터 추가된 게 보이는 거죠.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니까 한 곳에서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모든 데에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풋은 수정을 하는 건데 전체를 한꺼번에 다 고치진 않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수정할지 그 대상을 명확히 알려줘야 돼. 그때 사용되는 게 이 일련 번호예요. 일련 번호는 항상 패스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03번 데이터를 new string이라고 하고서 위치는 hello라고만 해볼게요. 그러면 203번 데이터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put body의 form encode예요. 자, 그럼 수정 결과가 이렇게 뜨는 거고 여기서 데이터 다시 가져와 보면은 203번 데이터가 지금 수정되어 있는 게 보이죠. 마지막으로 딜리트는 수정할 대상만 알려주면 돼요. 어차피 밑에 있는 것들은 줘도 안 써. 그냥 203번 데이터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와중에 학과 이름은 뭐고 위치는 어딥니다 라고 알려줘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정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딜리트 방식으로 샌드 보내면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203번 데이터 삭제되고 없죠. 자, 요 규칙에 입각해서 그 AJAX 처리를 하는 걸 이제 RESTful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수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작동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xios.get이라고 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소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라는 의미로 get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보세요. 이게 정말 가져오다의 get일까? CRUD의 get이에요. CRUD에서 get, post, put, delete 할 때 그 get이에요. 그래서 axios.get의 자매품 axios.post, put, delete가 있습니다. 끝이야. 그럼 파라미터 보내고 URL을 접속해서 결과 받아오는 것만 계속하면 돼요. 자, 이 내용에 입각해서 24단원에서는요.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실제로 처음에 테이블 하나 구성하고요. 새학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상세 페이지로 오고 목록 봤을 때 저장한 게 보이고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고 수정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수정도 되고요. 목록 보면 수정돼 있죠. 삭제 누르면 데이터가 삭제도 되는 이런 형태의 완전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자, 3시까지 쉬었다가 이제 코드 볼게요.